네, 반갑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걱정을 조금 했었던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랠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79, 나스닥은 0.28, S&P 500은 0.47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왔죠. 네, 이 엔비디아가 또 한 3% 정도 다시 올라가 주면서 낙폭 전부 다 회복해주는 모습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제 미국 증시보다 조금 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더 많이 올라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하락한 부분들 회복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도체 쪽에서 이제 매수를 좀 땡겨주면 시장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거니와 이제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살아날 수가 있겠죠. 시장 분위기가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테슬라도 조금 올랐어요. 네, 0.8%, 리비안 0.8% 이렇게 올라왔는데 니콜라 제외에서 전부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테슬라의 상승은 좀 시원찮습니다. 그죠? 많이 떨어지고 나서 회복이 아니라 떨어진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정도밖에 안 돼서 테슬라 쪽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2차전지 쪽이 계속 조금 나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소식은 좋았어요. 지난 분기 신차 판매 중 전기차 판매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니콜라를 제외하고 소폭이지만 상승했다. 근데 전기차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현대차에게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전기차가 34만 대가 팔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차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다라는 얘기인데 인센티브요. 네, 이 보조금 지원해주는 이 부분들이 크게 아직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전 같았으면 수혜로 확 작용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죠. 꼭 테슬라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난 9월 또는 3분기 차량 인도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테슬라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네, 호재다라고 바로 받아들이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테슬라를 콕 집어가지고 야 네 거가 많이 팔렸대더라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경쟁자들이 많아져가지고 네, 이 꼭 전기차의 판매량의 증가가 테슬라의 증가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은 네, 현대차도 네, 충분히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다음 주에 인도 상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현대차 쪽에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기차 부품주 이런 쪽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2차 전지 쪽에서는 글쎄요, 테슬라를 물고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네, 반등이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네, 반등이 과연 잘 나올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원전에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이 AI 전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AI 전력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첫 번째가 원전, 두 번째가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자 수요를 더 아래로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 반도체 자체를 저전력으로 설계하는 그런 경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조금 가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고 워낙에 이제 전력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증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전력주들,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특히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요즘에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KPS 같은 거 잘 가죠. 네, 잘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노리다가 실패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네, 가격대가 좀 잘 맞으면 매수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긴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탄소가 없는데, 탄소가 없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 이건 그냥 원자로밖에 없죠. 소형 원자로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 원전 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형 원전 쪽에서의 기대감도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형 원자로 관련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네, 그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네, 이런 원전, 그다음에 소형 원전, 이런 쪽에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 즉, 발전 효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쪽에 기대감이 좀 커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가 올라간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또다시, 네, 역대 최고치 경신. 어제 내려갔다 그냥 바로 또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네요. 뉴욕 증시가 또 기업들의 호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네, 말씀드렸죠? IB,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익성이 좋다. 이 모건 스탠리 꼴배기 드시는 놈들이 실적이 좋다고 나왔네요. 자, 유가가 6% 상승했다. 네. 유나이티드 항공도 예상치를 상회했다.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라든지 또는 소매 관련한 기업들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 실적이 좋아지다 보면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 엔비디아가 이제 3%대 상승을 해줬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엔비디아는 3% 넘게 반등했다. 4% 내려섰는데, 네. 3% 올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어디 갔어요? 중소형 제어의 강세, 순환매가 머지않다. 자, 이거는 뭐냐면, 중소형주 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대형주가 좀 시들해지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가 올라가면 중소형주가 시들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그런 어떤 수급의 영향을 통해서 종목의 덩치와 그 다음에 섹터군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원자료 SMR이네요. 네, SMR. 네. 소형 원자로 관련한 종목군들도 들썩들썩 했다. 아마존이 SMR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거 사실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관련한 업체들. 오늘은 이 소형 원자로 쪽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흐름이 들어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MR 업체 오클로는 41.97% 폭등했다. 야, 이거는 지금 샘 올트먼이, 네, AI로 진행했지, 그 다음에 이 소형 원자로 쪽 지원하지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네.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이쪽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단계로 갑니다. 일반적인 전력 소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열심히 선풍기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한다. 폭포수 떨어지는 걸로 전기 생산한다. 이거 가지고는 지금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 이쪽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투매가 하루 만에 진정됐는데 이유가 뭐냐? ASML의 전망 하향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기들 맘대로죠. 네. 중국을 이유로 실적 전망을 대폭 하향했지만 AI 칩과 AI 전용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반도체 전체 산업의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싸구려 칩을 팔아먹는, 네, 그런 엔비디아 쪽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 쪽에 칩을 많이 팔고 있는데 이제 그거 어쩌고저쩌고해서 미국이 자꾸 개입을 하게 되면은 원활하지 못했을 경우에 실적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중국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면 네, 실적적인 측면은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긴 하고요. 아무튼 이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경기 부양한다고 하면은 들썩, 경기 부양 안 한다 그러면 폭락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증시를 또 네, 들락날락하는 그런 형태가 또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네, 엔비디아가 올라갔죠. 네,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자, 엔비디아가 3%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네, 135.72달러로 마무리됐다. 지금 일각에서 150달러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네,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변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라면은 150불도 넘어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어제 2%대로 방어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은 2%대 이상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삼성전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많이 내려간 그 소부장 쪽,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한 2%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라갈 것이다 보여지고요. 어제 우리가 수급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거 있었잖아요. 삼성전자의
매도는 나오는데, 네, 그 다음에 막판에 매도가 좀 줄기도 했어요. 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샀더라. 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이용한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로 해지를 거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 그러니까 수급이 완전 바뀌긴 했어요. 바뀌어서 이제 우상향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주고 있죠. 마이크론도 4.7% 정도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기대감을 좀 걸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대만의 TSMC는 0.19, 인텔, AMD는 조금씩 떨어지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하루 만에 반등한 것은 의미가 있다. 자, 주가는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등이 빠르게 나오게 되면 그것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런 부분들이고, 그 외에는, 네, 지금, 여기 이거 한번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40만원은 돌파하고 눈앞에 있다. 요거는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분할하고 나서 이제 다시 거래 재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보통은 기업들이 분할하고 나서 재상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홀딩스로 남고 주력 사업부를 떼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력 사업부가 신생으로 뛰어나가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요거는 좀 다르단 말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야 나는 방산부만 집중할 테니까 니네가 나가. 그래갖고 하나 인더스트리 그 솔루인가 그걸 했죠. 네, 그거를 이제 끄집어냈어. 근데 그것도 지금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주력 산업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데다가 지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그 다음에 중동학적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문제는 그래도 좀 일단락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휴전 협상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근데 북한은 왜 그래? 네, 북한은 아무래도 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합니다. 걔네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할 만한 부분도 아니고, 쏴봤자 지네 또 앞동네에다가 발 앞에다 쏘기는 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 북한 군인들을 이제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집어넣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러시아가 북한군을 이용한 대대급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을 수출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인민을 수출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정당화시키거나 또는 이제 눈가림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한반도의 긴장감 고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은 하는데요. 모르지. 김정은이나 김여정이죠. 네, 그 소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살 많이 찐 거 봐요. 이게 뒤룩뒤룩 못 돼가지고 이게 심술살이 더 득지적지 붙었잖아요. 네, 뺨따구로 이쪽 저쪽 빡빡 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려! 네,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죠? 자, 아무튼 네, 그렇고 이 실적도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방산주 쪽에 대한 부분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이 한화가 들어가 있는 기업도 있잖아요. 이게 다른 사업들을 영위하면서도 방산주를 같이 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방산주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끌고 있죠. 그래서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한데 문현재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군사적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로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잘 올라가죠. 네, 신고가 나고 잘 올라가고 있으면 조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신고가 종목들은 의심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지를 더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 인더스트리인가 그거를 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둘 다 올라가네요. 네, 그냥 둘 다 갖고 계셨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보면은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볼만한 건 많지 않아 보이죠. 그냥 비만 치료제. 네, 야, 이 비만 치료제 죽이네요. 펩트론이 지금 막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는 사실 다른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좀 다르게 요거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미국에서도 비만이 굉장히 큰 문제죠. 미국은 진짜로 비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비만하지 않은데도 문제시를 삼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또 뭐 남성도 포함이 되겠죠. 비만이신 분들에게는 네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할 정도라면 이건 질병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네 일단 운동을 조금 해보시고 네 해보시고 그러면 네 이 비만 치료제의 어떤 그 약물에 의존하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아시죠? 네, 살 뺄 때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네 아기들 출산하고 나서 그 부었던 살이 아직 그죠? 붓기가 안 가라앉은 거잖아요. 근데 한 20년째. 네. 앞으로 20년 더 간다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리 인하의 본격화 때문에 바이오 헬스. 근데 이 바이오 헬스가 다 올라간 건 아니고, 어제는 중소형 제약주만 올라갔는데, 이것도 섹터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대형주가 갈 때가 있고, 중소형주가 갈 때가 있고, 막 요즘에는 너무 복잡해요. 왜냐면, 이게 개인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몰렸다가 풀렸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단단하게 지지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현대모비스. 이거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모비스 주주환원 기대감에 주가가 그냥 빵 뛰었는데, 오늘 조정 나올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네, 23만원대 이상에서 지지가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치고는 배당이 좀 짰어요. 우리가 이 순환 출자 구조로 인해 가지고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3인방을 갖고 가는 그 전략인 거지. 배당 때문에는 기아와 현대만 봐야 되고 현대모비스는 보면 안 되는 거였지. 근데 이게 이제 저런 뭐죠? 주주원 이 미흡한 주주 환원 정책 이거를 조금 땡겨준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그때도 뭐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랄까 그 기업 장악력에 대한 네 그런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의 주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의 그런 움직임들이 당연히 현대모비스에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현대모비스도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러면 자동차주들은 네 반도체하고는 다르게 성장과 배당을 같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팔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네. 뭐 아직까지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아무튼 근데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조금 내려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중동 긴장감이 완화가 돼서 네 WTI가 소폭이지만 또 떨어졌다. 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그죠? 네. 뭐 다 비슷한 얘기들이죠. 네. 뭐 위고비, 비만약. 비만약이요. 비만약으로 가자. 근데 그런 것들도 조심하세요. 예, 급등하는 주식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네, 미리 사가지고 있다라면, 네, 그것이 나에게 행운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네, 굳이 급등하는 주식을 따라가면서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 주의들 하시기 바라고요. 네, 특별한 부분들은 지금 따로 안 보이네요. 네, 뭐 공매도 뿌리 뽑는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좀 더 올라갔네요. 네, 비트코인은 한국이 더 싸졌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 다음에는 네 지금 볼만한 거는 네 그런 정도인 것 같네요. 그죠? 뭐 지금 특별하게 뭐 하루 더 볼만한 부분들은 없어 하나 더 볼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어 보이고요. 네, 지금 내용 다 똑같아요. 그죠? 계속 반도체가 올라갔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불법 공매도 뿌리 뽑겠다. 뭐 그런 얘기, 조금 있게 있었네요. 네, 그런 거 좀 있었고, 그리고 엔터주들,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집하고 있다. 근데 아직 네,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엔터주들은 솔직히 바닥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바닥에 대한 관점이랑은 아직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바닥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있고요. 네, 그래요. 뭐, 특별하게 더 대단한 포인트는 없어 보이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매수가 좀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그 주가 상승 기대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어요. 이제 워낙에 주가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연기금이 가진 이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지분율이 좀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잡히면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뭐 흐름은 네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오늘은 이제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챙겨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가능성 높은 네 그런 오늘 주가 상승 기대감에 네 오늘 가능성을 많이 열고 오늘은 좋은 분위기를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정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